안녕하세요, 황심소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 오신 뉴비 여러분. 유튜브 채널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서는 황심소 대국민 전파를 위해 2021년 7월 4일부터 방송 시청 후 열정적인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을 매주 20분 선정하여 황상민 박사님의 책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시작했답니다. 댓글 달고 책도 받고 황심소도 알리는 그 이벤트 어떻게 참가하냐고요? 하나,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업로드되는 황심소 개별 에피소드 영상에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둘, 황심소는 매주 일요일 지난주 방송의 베스트 댓글을 선정합니다. 셋, 선정되신 분들의 댓글 아래 대댓글로 이벤트 당첨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넷, 선정되신 분들은 자신의 아이디와 선물 받으실 분의 이름 또는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황심소 메일 sherlockhwang@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무엇을 써야 하나 고민이 되신다고요?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 애정어린 칭찬과 거침없는 조언, 그리고 빛나는 방송 아이디어까지 모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튜브 채널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를 더욱 열렬히 사랑해주시고 댓글도 달고 책도 받아가세요. 아, 맞다. 황심소로 보내주신 방송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도 황상민 박사님의 책을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여러분의 궁금증 가득한 사연도 많이 적어서 황심소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벤트 당첨은 매주 일요일 저녁에 알려드리며 당첨 소식 공지 후 7일 이내 일요일 밤 12시까지 이메일로 연락이 없거나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기입을 누락하신 경우에는 자동으로 당첨자 명단에서 취소됩니다. 수집된 인적사항은 배송과 당첨자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이벤트가 끝난 후에 모든 정보는 폐기됩니다. 에이전트 성향의 분들이요, 임신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임신을 마치 하나의 거대한 거사를 치러가지고 어떤 성취를 해야 되는 과제로 생각하거든요. 그래, 내 몸에 정자가 들어와서 내 난자와 결합하여 아이가 생긴다. 그리고 이 난자가 많이 배란하는 날 며칠을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우리는 이 운동장 한 바퀴를 도는 마음으로 빨리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임신을 해야지. 그러면 그게 될 일도 안 돼요. 여러분, 시험관 시술을 받는 많은 이 예비 엄마들이 얼마나 비참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의사들이 너는 뭔가 머리가 덜 떨어져서 공부를 못해, 시험 성적이 낮아, 이거 시험관도 시험과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번 시험은 탈락, 이런 식의 이 불쾌한 긴장과 이 부담을 안고 하는데 애가 더욱더 안 생기죠. 포기하는 상황이 금방 된다는. 그래서 제발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접근을 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재밌게도요, 애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 애가 더 잘생겨. 왜 그래요? 그만큼 마음을 편하게 본인이 그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달린 거지 신체적인 연령에 달린 게 아닌데요. 주위에는 사람이 7년 동안 임신이 안 되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바로 임신이 됐대. 왜 아파트에 가니까 바로 임신이 됐을까요? 다가오는 WPI 워크샵 일정입니다. 7월 17일 초급 과정 워크샵에 참여하시면 8월에 있는 중급, 고급 워크샵까지 연이어 참여하실 수 있으니 이번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위즈덤센터 평생교육원.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난임 고민. 박사님, 혹시 아이도 점지해 주실 수 있나요? 아이를 점지해 주느냐? 참, 이 고민 때문에 저한테 상담해 오시는 분도 간혹 있거든요. 옛날에 그렇잖아요. 이 절에 들어가서 불공 드리고 나면 100일 기도를 하고 나면 임신을 했다더라. 그게 다 부처님의 자식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 했죠. 근데 지금은 그래가지고 임신했다면 바로 유전자 검사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게 안 되죠. 그죠? 자, 그런데 그건 그렇고, 난임 고민까지 이제 상담을 저한테 왔으니까 또 이걸 제가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은 저는 심리 상담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당연히 상담 대상이 되죠.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보입시다, 여러분.
박사님 안녕하세요. 박사님과 개인 상담 경험이 있는 황심소 애청자입니다. 우선 박사님의 상담은 항상 상담 전보다 더 근사한 저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 감사하다는 이야기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박사님과의 연애 상담을 한 후에는 결혼을 했고 진로 상담 후에는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막연하지만 멋진 미래를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본인의 삶에 있어서 그때그때 중요한 순간마다 저한테 상담을 해가지고 본인이 더 멋진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됐다는데, 이분 프로파일이 에이전트 셀프네요. 그러니까 본인 삶은 항상 이정표가 있는 대로 딱 또박또박 나아가시는 분인데, 그 이정표가 있는 데서 동으로 갈 거냐 서로 갈 거냐,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저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럴 때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으셨다는 분이네요. 참 저 상담을 잘 활용하셨네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살고 싶은 삶은 아이디얼리스트의 컬처 셀프인데, 사실은 이분은 아이디얼리스트와 에이전트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자신의 삶의 소명을 분명히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자기가 성취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걸 자기의 이상적인 삶의 이미지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럴 때 사실은 저하고 상담하는 거는 마치 우리가 이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받듯이 심리, 나의 마음이 현재 상태가 어떻고 내가 삶에서 중요한 과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1년에 한 번씩 개인 상담 받는 거, 그거는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하나만 하는 소리, 뻔한 소리 듣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에 이분이 경험을 했다는 거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제 인생이 산을 하나 넘었다 싶으면 눈앞에 더 큰 산이 나타나는 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이전트 성향의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생각하는지 알겠죠? 이 표현입니다. 현재 제가 가장 큰 고민은 이제 내년이면 40을 앞둔 나이에 아직 임신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에이전트 성향의 분들이요, 임신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임신을 마치 하나의 거대한 거사를 치러가지고 어떤 성취를 해야 되는 과제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여성분들, 저는 임신이 너무 잘 돼요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대개 본인이 어떤 이 남자하고 관계를 가졌을 때 그 관계라는 것에 대한 감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큰, 그게 쇼크로 다가올 수도 있고 긴장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감정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 강간이나 원치 않은 상황이 있는데도 덜컥 임신이 되는 경우가 많이 된다라는 거는 본인의 신체가 그런 외부로서의 쇼크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또 그것이 임신 가능성을 훨씬 높이는 상태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남녀 관계를 해가지고 임신이 되는 건 단순히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플러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이 농부가 씨를 뿌리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배 100배 수확을 낳고 돌무등이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또 떨어진 씨를 낼큼 새가 와서 받아 먹으면 결국에는 그 씨가 자라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여성이 그 관계를 맺고 나서 여성이 어떤 심리 상태에서 어떤 정서적인 흥분 상태가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예민하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수태의 가능성은 훨씬 더 다르게 나타나요. 그런데 덤덤하게 그래 내 몸에 정자가 들어와서 내 난자와 결합하여 아이가 생긴다. 그리고 이 난자가 많이 배란하는 날 며칠을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우리는 이 운동장 한 바퀴를 도는 마음으로 빨리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임신을 해야지. 그러면 그게 될 일도 안 돼요.
2년 전 산정 검사에서 난소 나이도 30 초반으로 나왔고 임신에 문제 있는 소견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지도 3년 차이고 연애할 때도 적은 나이라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임신되기를 기다렸는데 임신이 안 되네요. 예, 임신이 안 되는 거를 이 남편과 관계를 가질 때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는가, 그리고 임신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그거를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그리고 너와 내가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공감하고 지내는가, 이런 분이 충분히 공감이 될 거냐. 사실은 에이전트 성향이 높고 아이디어 성향이 높으신 분은 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 감정적인 유대가 어떻게 쌓아가는가는 결혼 땡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서로 소 닭보듯이 하면서 지내야지,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황심소가 삼신 할매도 아닌데 저는 왜 산부인과 대신 박사님께 사연을 보내고 있어요. 보낸 거는 잘하신 거예요. 산부인과에 보낸 것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데, 자, 주위에 저와 같은 시기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기다리는 친구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시험관 시술 2분 끝에 이제 마음을 접었고, 네, 이분 접은 분도 로맨이고 또 계속 하시는 분도 로맨이라고 그러면 이 여러분들 상당히 다르게 나와요. 다른 한 명은 직장까지 그만두고 인심에 전념했다면 시험관 시술을 준비 중이고요. 2명의 친구 모두 저에게 애를 낳을 생각이 확고하면 하루도 젊은 나이에 빨리 시험과 시술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내일 당장이라도 병원에 가봐야지 하면서 막상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하면 대개 임신이 훨씬 더 잘 되죠. 그거는 뭐 특별히 생물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럴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생물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임신될 가능성도 당연히 많은데, 시험관 시술을 하면 잘 될 거라고 믿는 거, 그거는 더욱더 신기한 생각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왜 정상적이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뭐 남편이 정자수가 뭐 적고 힘이 약하다든지 부인이 조금 문제가 있는 신체 구조라든지 그런 게 없이 정상이라면, 그러면 그 모든 거는 마음에 달렸다라고 왜 생각을 못할까라는 질문을 전 던지고 싶다. 그거는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인데 왜 쟤는 무정상이고 얘는 정상입니까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우리는 그 질문 던지기만 하면 잡아 죽일 듯이 이 감금하는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면서 시험관 시술 스케줄을 따라가기도 버겁고 의사에게 너무 늦게 왔다는 질책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관 시술을 받는 많은 이 예비 엄마들이 얼마나 비참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의사들이 너는 뭔가 머리가 덜 떨어졌어, 공부를 못해, 시험 성적이 낮아, 이거 시험관도 시험과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번 시험은 탈락, 이런 식의 이 불쾌한 긴장과 이 부담을 안고 하는데 애가 더욱더 안 생기죠. 포기하는 상황이 금방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접근을 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난임병원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임신이 안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건데 왜 거기다 대고 나이를 덜 먹이며 확률이 낮다는 등 그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재밌게도요, 애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 애가 더 잘생겨. 왜 그래요? 그만큼 마음을 편하게 본인이 그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달린 거지 신체적인 연령에 달린 게 아닌데, 아이를 갖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마음을 앞두고 마음이 조급합니다. 전혀 조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40대 중반 후반까지 얼마든지 요즘에 영양 상태가 좋아가지고 애를 가질 수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남편하고 어떻게 그 관계를 가지는가, 대사를 앞둬가지고 우리가 날짜를 잡고 우리가 뭐 돌격 앞으로 하는 그 심정을 하지 말고요. 제발 그냥 젊은 남녀가 불장난하는 느낌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와인 마시다가 그냥 하는 그런 거를 좀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벤트로 가지세요. 그게 훨씬 더 찬스가 높아요.
예, 요즘은 40 넘어서 아이 낳는 사람도 흔하고 저희 할머니도 막내 이모를 40에 낳았는데 저는 왜 임신이 안 될까? 본인이 임신 안 되려고 난리를 쳤거든요. 왜? 본인이 지금까지 결혼하는 것도 늦게 했죠. 그 다음에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본인 마음 한구석에 임신이 덜컹대면 본인은 박사과정 당연히 그만둬야 되는데 겉으로는 내가 원해요 하지만 본인의 마음 한구석 저 무의식에서는 너 애 생기면 네 인생 끝이야. 너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너 어쩌려고 그래. 그럴 때 의식과 무의식을 왔다 갔다 하는 지 마음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인식이 조금도 안 되는데 몸은 우리의 의식에 따를까요? 무의식에 따를까요? 예,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또 다른 친구는 저보고 무리해서라도 아파트로 빨리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뒤에는 사람이 7년 동안 임신이 안 되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바로 임신이 됐대. 왜 아파트에 가니까 바로 임신이 됐을까요? 네. 여자가 새 집에 들어가고 마음이 여유로워지니 임신이 된 것 같네요. 아니에요. 아파트에 있으면 찾아오는 인간이나 걸거치는 인간으로부터 훨씬 더 속닥한 이 시간을 더 가질 수도 있고 상관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요즘 모든 젊은 세대들의 고민거리인 내 집 마련이 저희에게도 예외는 아니라 저도 아둥바둥 열심히 살지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자식이 생기면 어쩌라고! 저희 부모님은 저를 전세살이 아니 월세살이 하면서 저를 낳았어요. 제가 자라는 과정에서 이 집도 없는 부모님 밑에서 저는 인생의 아픔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20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잘 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 70대 80대 된 부모 입장에서는 죽고 싶죠. 네. 낭비하면서 사는 것도 아닌데 아니 어쩌면 지질이 궁상을 떨면서까지 안 쓰고 사는데 항상 제자리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가난을 대물림해주는 자식을 낳고 싶겠어요? 이 의식의 저편에서는 너 자식 낳으면 안 돼라는 게 온몸에서 이 분명하게 드러날 텐데 결혼을 하고 1억을 겨우 모으긴 했는데 요즘 지방 총구석도 30평대 괜찮은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4, 5억은 있어야 하더라고요. 몇 년 더 모아서 2억을 만들어도 그때 되면 아파트 가격은 더 올라 있겠죠. 지금 사는 집이 임대주택이라서 5년 후에는 분양을 받든지 나가야 하는데 분양을 받기에는 집이 좁아서 이곳에서 살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버티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아 아파트로 이사 가지고 했지만 사실 포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이를 낳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무슨 애를 낳겠다고. 이건 얼마나 자기 마음과 자기 욕망과 서로 상반되는 대립되는 행동을 본인이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금 발작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괜히 짜증나서 부부싸움도 찾고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네 아시겠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해법을 가지기 전에는 아이는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엄마 아빠한테 민폐를 끼치고 싶어서라도 이 세상에 오기 싫어해요. 삼신 할매도 저 집은 지금 임대주택 사는데 내가 얘를 줘가지고 평생 임대주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박사님 수많은 상담을 해 오셨으니 혹시 저도 난임 상담을 받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하루라도 빨리 산부인과에 가야 되나요? 산부인과에 가신다고 해서 본인이 임대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지 않아요. 다가오는 WPI 워크샵 일정입니다. 7월 17일 초급과정 워크샵에 참여하시면 8월에 있는 중급, 고급 워크샵까지 연이어 참여하실 수 있으니 이번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위즈덤센터 평생교육원.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세상은 내 유능함을 몰라보네요. 일 잘하는 당신, 인생도 효율적으로 살고 싶다면 성격별 인생 활용법을 알려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